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한 채 서해로 북상하면서 수도권에 강풍을 동반한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력 수요는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6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는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뒤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다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병원 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할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약 대신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70대 할머니가 숨졌는데 가족들은 업체가 효과를 과장해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하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인천 교동도를 북한 주민이 통해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 당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반발했습니다. 구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해안가의 경우 침수 피해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해수면이 최대 9m 넘게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었습니다.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데 백중부터 사나흘 가는 이 힘이 가장 센 시기로 백중살이라 부릅니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밀물대의 해수면도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밤사이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이 백중사리와 딱 겹친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밤사이 해안가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 대조기의 영향에 더해서 제주도 부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물이 높게 올라오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 지역에서는 침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인천, 군산, 마산, 제주를 비롯한 20개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해안 저지대나 매립지에 사는 주민들은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겠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과 당진, 서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 보령과 태안, 서천, 그리고 무안 등 전남 해안과 고창, 부안 등 전북 일부에는 폭풍해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열대 저압부 주변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청, 서울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한두 시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더 강해지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오늘까지 최고 8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충청 이남 지역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차량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까지 울산 울주군과 원산 교차로 등을 비롯해 모두 차량 16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구조하고 40곳에서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안부는 종다리 북상에 따라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한때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에 어제 전력 수요는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들어서만 벌써 6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반증막 더위를 몰고 오면서 전력 수요가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5시에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은 된 반면에 호남의 흐린 날씨로 태양광 네. 발전량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8.2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와 6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연달아 최대치를 경신하며 하루에 2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벌써 6번이나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에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도 22일까지는 높은 전력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강한 비구름 영향으로 수도권에도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폭풍 해일특보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혜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둥 번개로 밤잠 설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어제 밤부터 지금 약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 이 서해상을 따라서 계속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충청도에 이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새벽 사이에 지금 비가 더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실까요? 예. 네, 그래픽을 좀 보시면 좀 유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화면으로. 네, 지금 레이더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시는 화면이 지금 비구름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이 낙뢰 분포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태풍의 그 중심이 보이진 않죠. 지금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기 때문에 비구름의 모습을 보시면 충남 서해안 지방까지 비구름의 중심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구름이 지금 동그랗게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약간의 공간이 보이고요. 그 중심으로 약간 날개를 그리듯이 이 동그란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는 됐지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보통 오른쪽 반경이 위험 반원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동쪽 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왼쪽 지금 레이더 상황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낙뢰 분포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 때문에 오늘 새벽 사이에 수도권과 충남 태안 등 이 지역에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폭풍 해일특보도 더 확대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네. 특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상특보는 물론이고 네. 폭풍 해일특보도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됐기 때문에 예.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기상특보는 지금 충청과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발령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 폭풍 해일특보가 지금 새벽부터 이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남 해안 지역에 이어서 전북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지역에도 새벽 2시 35분부터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벽 3시 40분을 기해서 충남 태안과 보령 그리고 서천 지역에도 폭풍 해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이 열대 저압부가 계속 이 중부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서해안, 중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 폭풍 해일특보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상청은 이 태풍은 지금 약화를 했지만 남은 열대 저압과 계속해서 내륙에 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약화했다고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를 해야 할 네. 것 같은데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오늘부터 23일까지가 대조기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과 지금 태풍의 북상이 지금 겹친 건데요. 열대 저압으로 약화가 되긴 했지만 강한 저기압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조기와 겹쳐서 바닷물의 이 수위도 함께 더 평소 때보다 더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상청에서 또 해양조사원에서 인천과 목포 등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 주의와 경계 단계를 지금 내리고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새벽 사이에 가장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곳이 인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바닷물 수위가 900cm 이상 여러 서해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오늘 새벽 5시 반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새벽 사이에 그 바닷물 수위가 900cm 이상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1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5시 30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해안가 침수에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열대 저압으로 약화한 채 이제 중부 내륙을 통과한다 이런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있고 네. 이미 한두 시간 전부터 지금 요란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네. 있습니다. 이 중심이 지금 태안 쪽에 있거든요. 그 열대저프 중심이. 예. 이 지역에 고온다습한 그 비구름이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도 서울 쪽으로 강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 서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 남부와 그리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도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열대저압부가 조금 더 북상을 해서 경기 서해안 쪽에 위치를 한다면 오늘 이제 앞으로 출근 시간대 지금까지도 이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 강원도까지는 오전까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기상청이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낮까지도 좀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현재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도 그 비구름의 열대저압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비가 오늘 오전까지는 더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더위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이번 밤 사이에 유독 더 덥다라고 네.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폭탄을 몰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태풍은 이 남쪽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남쪽의 뜨거운 열기를 북쪽으로 가지고 몰고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종다리가 북상하기 전부터 이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로 공급이 되면서 이미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됐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면서 더 덥다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예. 서울의 경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열대야 일수가 벌써 30일을 기록을 했고 오늘 밤사이 또 지나가면 하루가 더 연장이 될 거고요. 이 기록이 지금 연일 신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낮 기온도 만만치 않았는데 서울 낮 기온, 그러니까 폭염도 지금 계속 어제 강화가 됐어요. 예. 이 뜨거운 열기가 이제 계속 유입이 되면서 서울 낮 기온이 36도 가까이 올랐고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는 39도 가까이 기록한 곳도 있었거든요. 이게 태풍의 열기, 그 뜨거운 열기가 유입이 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더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풍이 유입이 되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고온 건조한 공기가 서쪽 지방을 더 뜨겁게 달구기 때문에 이 폭염과 열대야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안 그래도 더 덥다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더위 상황 좀 어떻게 될까요? 더 덥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상청은 앞으로 더위 상황도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 태풍이 지난 뒤에도 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태풍이 이제 강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그 바닷물을 이제 밑에서부터 뒤섞어주기 때문에 그 심층에 있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차가운 그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예. 네, 이 더위가 좀 식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층에 있는 차가운 공기도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제 더운 공기를 조금 식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번에는 이 종다리 자체가 워낙 약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 자체를 뒤섞어 놓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상청도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보 상황을 보더라도 일주일 이상 지금 폭염과 열대야가 더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위를 이제 볼 수 있는 기록적인 더위가 2018년과 1994년입니다. 네, 그런데 열대야 지금 기록이 지금 계속 경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94년 열대야를 보자면 서울 그 평균 일수가 지금 36일로 역대 1위예요. 예.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지금 올해 서울 일수가 30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또 하루가 더해진다면 31일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일주일만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1994년의 역대 1위 기록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종다리가 또 한 번 역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종다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첫 태풍인데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이전에까지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하는데 이 가장자리가 일본 남쪽 해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까지 지금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타고 이 종다리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지금 올라오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다가 조금씩 일본 남쪽으로 이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 상황이 되는 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 가을 태풍 더 강하고 또 위협적인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좀 태풍 피해 또 더위 상황에 피해가 없도록 더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 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서해 쪽 강화 교동도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 넘어오기 전부터 우리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고성 전방 사단에서 북한군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남하 과정과 귀순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귀순한 남성은 새벽 시간에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움직임이 확인된 뒤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펼쳐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해안가에 있는 길로 걸어서 넘어왔으며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해당 지역 DMZ 인근에서 작업하는 북한군들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확성기 시행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수해까지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사단은 2020년 월책 귀순과 2020년 귀순했던 남성이 2022년 다시 월북한 사례 등 경계가 뚫려 논란을 빚었는데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전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지난 8일 인천 강화도 앞 교동도를 통한 귀순 후 12일 만입니다.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한 경계를 강화해온 가운데 귀순이 잦아지고 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예방패 연습이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테러 상황을 가정해 합동 작전을 벌이고 닷새 동안 항공기가 잇따라 출격하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다짐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공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뜨자 출동한 군경이 전파 방해로 추락시킵니다. 뒤이어 드론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거동이 수상한 드론 조종자를 검거합니다. 갑작스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시위대를 소방이 이송하는 동안 구청은 긴급재난 문자와 안내방송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을 통제하면 군과 경찰 특공대가 건물에 숨은 범인을 제압합니다. 다변화하는 북한의 도발 양상과 복합적인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민, 관, 군경, 소방이 모여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F-15 전투기와 FA-50 경전투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이륙합니다. 닷새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2,000번의 출격과 비행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한미 공군 5개 비행단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적 항공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응 훈련도 실전처럼 펼쳐졌습니다. 지상의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과 최대 무장 장착, 긴급 귀환과 재출동을 대비하며 공중작전을 지원합니다. 주야간 계속된 훈련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상과 공중, 해상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까지 망라한 다영역 작전으로 한반도를 방어하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병원 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할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70대 할머니에게 전립선 보조제를 팔거나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판매한 제품을 계속 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병원 약을 끊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할머니는 결국 숨졌는데 경찰은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너무 손쉽게 하고 있었던 병원 치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었는지,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들이었는지,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다. 병원 치료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치매도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도핑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정 비타민을 먹으면 조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다단계 업체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앓던 70대 여성 A씨도 이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병원 약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결국 A씨는 건강보조식품을 300만 원어치 넘게 구매해 병원 약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검사를 받는데 검사 결과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가셨는데 불같이 3달 만에 이제 검사한 결과가 너무 나빠지니까 당뇨도 너무 올라갔고 류마티즘 그 염증 수치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래서 어머니한테 심지어 전화도 하셨대요, 병원에서. 이런 A씨에게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권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대변으로 더 빼내야 한다며 구매한 제품을 먹어보라고 하고 배뇨 문제로 고생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패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업체 말을 듣고 눈 수술까지 취소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판 게 이 소팔메토를 팔았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못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낳고 뭐 이거를 다 낳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밝히시라. 그 전까지는 뭐 얘기하지 말라. 병원보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A씨는 폐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었다가 지난 6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하고 A씨의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요. 증거도 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임상실험을 해서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증명을 갖고 오라고요. 그 증빙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제 동생 범죄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A씨 가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숨진 이후에도 강연과 SNS를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가 값싼 건 국가 보조금 때문이기도 하죠. 유럽연합 EU가 이를 문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해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럼에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비아디 등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추가 폭은 17.0에서 36.3%포인트. 현행 관세율 10%에 더하면 최소 27.0에서 최고 46.3%에 이릅니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적다며 9%포인트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난 6월에 예고한 것보다 추가 관세율을 조금 낮춘 이유입니다. It is for China to propose a solution that is WTO compatible and that addresses the issues and subsidies, illegal subsidies as we see them.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EU의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도 취했습니다. EU가 내놓은 추가 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는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담 의제와 장소, 공개 여부 등 세부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이나 청문회 같은 정쟁 정치 중단과 민생 대책,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등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 논의에 더해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까지 3가지 의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의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직접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전세 보증금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의에선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는 물론 KTX 탈선 등 철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예방 및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현안 보고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3번째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 반발해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풀리지 않은 증명할 것이 많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벌써 2차례 위법적 청문회를 통해 권력을 남용해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을 더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승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차씨가 신었던 신발 바닥 흔적이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 자국과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차량 감식을 의뢰해 운전자의 과실 정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국과수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도 제동 등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당시 차씨의 승용차는 멈추기 전까지 한 번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차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7년 6개월이 최대 형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작용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정해버리면 그 이상의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수사를 통해 운전자 과실 정황이 여럿 확인된 가운데 차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도 차량 결함을 주장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서교동에 있는 6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가재도구 등이 탔고 건물 내부에 있던 2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이 10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낮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 교감실에 무단 침입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가 체포됐습니다.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를 묻힌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 페어런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엔 이 사이트에 남성 A씨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는 지역과 전 직장까지 특정했고 파렴치 아니라고 비방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이듬해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대표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을 올릴 땐 이미 A씨 자녀들이 성인이어서 양육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비슷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청 씨에게도 유죄를 확정하는 등 비슷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미지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엄청 많잖아요. 누군지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급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양육비를 또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군.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군 앞으로 나온 상해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귀가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간호해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으로 통장이나 그런데 거의 돈이 없고. A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보는 추세이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밖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들이 이제 구체적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다시 지정하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 등 8개국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선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열이나 우한, 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 녹색 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한 다자녀 가구는 오늘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자동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서 자녀를 2 이상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막내의 나이가 18살 이하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1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후 대응댐 후보지로 정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는데요. 환경부는 오늘 오후 경북 예천에서 용두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열고 27일에는 강원 삼척과 충남 부여 그리고 30일에는 경기 연천에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4살 아이가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시민들 덕에 가족들은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어른들에게 다가옵니다. 아이는 오빠들과 놀다 길을 잃었다며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4살 A양을 따뜻하게 맞아준 어른들은 편의점으로 데려가 음료를 사주며 진정시키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 윤진영 경사와 한태희 경위는 A양을 파출소로 데려가 지문을 확인했지만 지문 사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신원 확인이 힘들었습니다. A양의 손을 잡고 길을 잃은 골목 인근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나이가 어려 집에 돌아가는 길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는데요. 다시 A양을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돌아가던 그때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는 남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A양의 오빠들이 막내 동생을 찾아 헤매다 경찰차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순찰차 안에서 제외한 세 남매,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는데요. 부모님과도 연락을 닿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양 지문 등록도 했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문 등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 관서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LG가 3중살로 체면을 구기면서도 8회 말 오스틴의 짜릿한 적시타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완벽투로 시즌 12승을 수확하며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3관왕 양궁 임시현이 시구나들이로 힘을 듬뿍 실어준 경기. 저의 좋은 기운이 오늘 LG 우승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정말 기운을 받은 걸까? 2대2로 맞선 3회 말 LG 신민재가 볼넷을 얻어내며 SSG 앤더슨을 흔들었고 오스틴은 3루수 키를 넘기는 절묘한 안타로 최정을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무사 1-3루 LG가 득점을 예감하던 순간 하지만 문보경 땅볼이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최정이 잡아서 2루 또 1루에 이어 홈에서 신민재까지 잡아내며 SSG가 짜릿한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3일 롯데전에서 시즌 1호 3중사를 만들었던 LG가 이번엔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주자 2명과 타자 주자까지 총 3명이 모두 아웃카운트로 바뀝니다. 체면을 구긴 LG는 하지만 8회 말 타점 1위 오스틴의 방망이로 짜릿한 역전승을 챙겼습니다. 노경은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리며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완벽 역투를 펼쳤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으며 무실점 호투했는데 3회 빼곤 모두 3자 범퇴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원태인이 12승째를 챙기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삼성은 4연승 2위를 지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5회를 마치지 못하고 노게임이 선언됐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시작된 경기는 기아가 3대1로 앞서던 4회 초 롯데 황성빈 타석 때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중단됐습니다. 심판진은 40여 분을 기다렸지만 빗줄기가 가늘어질 기미가 없자 우천 노게임을 선언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협회의 진상조사 제안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주 2 날짜 정도를 안세영 측에 전달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제안했지만 안세영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 측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협회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불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 진상조사위는 지난 16일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현 코치를 상대로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협회 조사에 불응한 안세영은 그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조 시기가 겹치는 중부 서해안에는 폭풍 해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태풍이 약화했는데 지금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하부로 약화한 채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남서부와 강원, 경남 남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중부 서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족이라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대저하부의 영향으로 중부 많은 곳에 1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3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